반갑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시청앞 광장의 노숙자이다가 이제는 전국구 노숙자로 거듭나고 있는 민주당 대표 김한규입니다. 여러분께 더 단정하고 근사한 모습으로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노숙자는 노숙자답게 다녀라 이런 요구도 있기 때문에 이런 차림으로 여러분 뵙게 됐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노숙자 차림으로 또 한 달 넘게 이제 노숙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더 많은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아시는 대로 대선 때 대통령 선거에 국가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경찰이 이를 은폐, 축소한 일, 대단히 심각한 일입니다. 또 특정 대선 후보 캠프에 책임자급 간부들이 국정원이나 경찰과 내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국가 범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나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인적 제도적 청산이 필요하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미국의 CIA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FBI가 이를 은폐, 축소하려고 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미국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며칠 전에 대통령 만나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특이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에 속한 여의도 연구소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현재 국정원장을 해임해야 한다는 여론이 40%, 해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여론이 41%였다고 합니다. 새누리당 자체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현재 국정원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는 것은 특이한 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문제 이외에도 하루하루 더 힘겨운 삶을 살고 계시는 서민과 중산층 여러분들의 민생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결코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 당대표 취임사에서 민주당은 앞으로 서민과 중산층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민주주의 민생 살리기 전국 순회는 광장을 넘어서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이 전국 순회의 일환으로 의정부 친곡실버문화센터를 방문해서 많은 노인분들,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공약 뒤집기에 어른들이 많이 화가 나 계신 걸 확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약속했던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도록 민주당이 그냥 놔두지는 않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 뒤집기가 계속되면서 어린이집부터 노인정까지의 대선 공약들이 모두 뒤집히면서 온 국민들이 배신감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만난 어르신들의 말씀을 듣고 저도 놀랐습니다. 온 국민이 단체로 사기당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한 분도 계시고 어르신들의 드리기로 대선 때 공약했던 연금을 깎겠다는 것은
시장에서 물건값을 깎는 거하고는 다르다. 도대체 우리를 노인들을 어떻게 이렇게 취급할 수가 있느냐 하고 분노하는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은 수십 년 전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희생을 감수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월 20만 원씩 드리겠다고 했던 공약을 이렇게 내팽개치면서도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민주당 역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외에도 4대 중증 질환 국가보장, 부상 보육, 반값 등록금 문제, 고교 의무교육 등등 공약했던 대부분을 뒤엎으려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남시 방문을 시작으로 해서 보육 현장, 안산의 시민사회 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로 저는 오늘 하루를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재명 성남시장님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된 것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느 식사 자리에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을 적어내라고 했더니 어떤 아이가 정규직이라고 써냈다는 얘기를 듣고 참 묻지 못할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새누리당 정권 하에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져 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성남시가 지난 3년간 꾸준하게 비정규직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시와 산하기관에서 600명이 넘는 비정규직 일하시던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최고의 수준이라는 말 듣고 역시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 일 잘하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민선 5기 출범 당시 성남시는 전직 시장들의 잇따른 비리 문제와 심각한 재정난으로 지자체 사상 초유의 모라토리엄 선언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성남시는 박근혜 정부가 못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무원의 정규직화는 물론이고 바닥났던 시 재정을 긴축으로 운영해서 판교특별회계 전입금과 비공식 부채까지 모두 상환해서 시재정 안정화를 실현했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 민주당 소속의 시장이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러해서 지방재정 균형 집행했다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재정 인센티브로 1억 원까지 추가로 받았다고 하니까 이 점도 축하합니다. 왜 유독 박근혜 정부에서는 재정을 핑계로 자신이 했던 모든 복지 공약을 백지화시키려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복지를 걱정한다면 성남시의 사례에서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민주당이 문제를 국회에서 야무지게 지적하고 분명하게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어제부터 24시간 비상국회 운영 체제를 갖추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먹고 자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저께 우리 김한길 당대표께서 구리의 그 경로당, 동네에 있는 경로당에서 주무셨습니다. 내내 천막에서 한 달 가까이 주무시다가 어제는 이제 실내에서 주무셨는데 어저께 보니까 구리에 가서 대표님 잘 주무십시오, 편히 주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저는 저의 숙소인 국회로 돌아가는데 아주 마음이 아주 아려왔습니다. 우리 김한길 대표님께서 이렇게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민생을 또 평화를 살려내기 위해서 투쟁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반드시 성과가
국민과 함께 크게 있을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고용 불안이 아주 심각합니다. 특히 이 비정규직 문제를 줄여나가는 것은 국가적 과제이죠. 큰 과제이죠. 근데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성남에서 이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해가는 모범 사례를 잘 만들어주고 있어서 같은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으로서 또 성남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크게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 성남의 사례를 본받아서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이 불안에서 정규직의 안정적 신분을 찾으신 우리 직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국적 노숙자로 계급 상승하신 김학민 대표님, 성남시에 오신 것을 100만 시민과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것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놓쳐서는 안 될 지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이 국민의 선택을 방해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3.15 부정선거와 다를 바가 없다. 이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매우 심각한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이 김학일 대표님이 하고 계시는 이 현장에서의 투쟁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하지 못해서 언제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성남시는 최고의 복지는 좋은 일자리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안정된 직장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겠습니까?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이윤을 남기기 위한 매우 비인간적인 제도이고, 이것을 민간기업이 이윤을 목표로 하는 민간기업들이 채용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공공의 복리를 지향해야 되는 공공기관들이 돈을 아끼겠다 또는 이윤을 남기겠다는 뜻으로 차별적 대우를 하는, 또 안정성도 침해하는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방정부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나 또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정규직 전환이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만, 성남시가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의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대규모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이뤄냈습니다. 앞으로도 고정적인 일거리를 가지고 있는 모든 비정규직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리가 생긴 김에 저희도 좀 한 말씀 더 드리면, 정치 영역에 있어서 약속, 그다음에 그야말로 국민과의 약속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공약 관련된 논란들이 있습니다만, 저희 성남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민선 5기 들어서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평가한 바로 공약 이행률 93%의 전국 1위를 차지해서 수상을 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대표님 박수 한번 주십시오. 국민과의 약속은 빈 공약이 아니라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계약을 어기면 원래는 일반 시장 클래스에서는 계약 해지를 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점을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정치 세계에서 공약, 국민과의 약속을 깨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방정부 살림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시민들의 복지를 증진한다고 하는 것이 새로운 특별한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불필요한 낭비, 특히 토목공사 부분을 감축하면 얼마든지 재정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셨던 바대로 저희가 취임 당시에 7,285억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비공식 부채가 있었는데, 당초 계획으로는 재정 영역에서 현금으로 500억,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으로 1,000억 해서 한 5년 이상 갚을 생각이었습니다만, 실제로 예산 집행을 해본 결과
현금으로만 연간 1,500억가량씩을 실제로 줄여서 올해 중으로 현금으로 5천억, 지방채 증감은 1,200억에서 6,200억을 상환하게 됩니다. 특별한 뭐 세배 조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저희가 복지 예산이 일반 회계비 중 25%에서 30%, 절대액으로는 1,000억 가까이 늘어났다는 점도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중앙정부의 운영도 지출 부분의 조정을 통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만 제대로 관리해도 충분히 약속했던 복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기초연금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만 우리 성남시는 제가 공약한 바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들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하는 소일거리 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시간, 20시간을 아주 간단한 집 앞 청소라든지 경로당 봉사라든지 하는 것들을 통해서 봉사를 하시면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아주 폭평이 좋습니다. 우리 정부도 국민들에게 한 약속, 그거는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르신을 부양하는 온 가족의 문제입니다. 약속이 잘 지켜져서 우리 성남시의 부담도 좀 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성남시 방문하신 거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속 기간제 근로자였는데 정규직으로 이렇게 빨리 전환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통합사회관리사라는 게 전국적으로 거의 1,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는 부분이 사실상 쉽지는 않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시장님께서 이렇게 정규직 전환을 해주셔서 지금도 사실 이렇게 그 전환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적응을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 통합사회관리사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그 의미가 사실 다른 분들도 다 남다르겠지만 저희는 또 더 남다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제가 통합사회관리사는 복지 업무를 담당을 하는데 그 복지 업무 중에서도 가장 그 소외된 계층, 그다음에 저소득층, 그 복지 공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들이 저희가 맞는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제 자립이나 자활이나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일회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길게는 뭐 1년이 갈 수도 있고, 뭐 2년이 갈 수도 있고, 짧게는 몇 개월 안에 해결이 되지만, 그런 부분들의 지속적인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 저희가 업무를 하는데, 기간제로 일을 하다 보면, 저희 업무의 고용에 대한 불안과, 그 다음에 이제 고용 때문에 계약 기간이 종료돼서 이제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그 대상자들에 대한 그 신뢰감이나 불안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규직 전환으로서 저희가 그런 이제 고용에 대한 불안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성남에 계시는 좀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이제 어떤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바뀌지 않고 지속적인 신뢰감을 갖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같이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체제가 마련됐다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개인적으로는 되게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저희 통합사회관리사 전부 여러분들도 다 감사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게 저희들은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저희가 이 정규직 전환이 됐어요. 저희 업무를 담당하는 부분은.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마 저희 시장님의 결단에 의해서 많은 그 지자체에서 정규직 전환 그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되게 선두적인 역할을 해주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무기약이 전환돼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저보다 저 가족이 정말 행복하고 삶이 윤택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같은 무기약직이 많이 전환돼가지고 저처럼 마음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홍보관에서 성남시를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는
전문직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고 다시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 전문직 자리가 들어가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기간제를 시작을 해서 처음에 일을 했는데 3개월 만에 그 계약 기간이 바뀌었다고, 업체가 바뀌었다고 그만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일자리를 찾아보니까 취업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았습니다. 10년 만에 이력서를 다시 써보고 열심히 해서 제가 성남시청 행복안에 기간제로 하게 되었는데 저는 일하는 거, 그 기간제로 불만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다시 일할 수 있는 것만 기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근무하다 보니까 일하는 건 너무 기쁜데 너무 불리한 게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또 지금 일하는 게 너무 즐거운데도 2년 끝나면 2년 계약하고 그만뒀거든요. 기간제 2년 끝나면 또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한다는 또 불안에 시달려야 되고 또 이력서를 다시 써서 여기저기 또 넣어야 되나 좀 라인업 잡고 또 넣어보니까 이렇게 결혼과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다 보니까 지금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도 학생들도 사회 취업을 못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힘들더라고요. 기간제 근로자를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말 저는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7월 1일자로 정규직이 되었는데요. 저는 물론 정규직이 제가 아직 몇 달 되지 않았지만 경제적으로 무척 많이 도움이 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제가 집에서도 아이한테 떠들어 먹어가지고 아이도 되게 자부심을 많이 가져요. 아이가 그걸 알아요? 네, 아이가 5학년이니까 알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남편도 정규직 꿈이라고 씁니다. 우리 엄마 성남시청에서 일하느라고 막 자랑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아이가 저를 떳떳하게 생각을 하니까 저희가 전에도 엄마는 일하는 엄마는 자랑스럽게 생각은 했지만 아직 어려서 잘 몰랐는데 아이들도 좋아하고 제 주위 분들 저를 많이 부러워합니다. 떨려가지고 준비 없이 왔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일하고 있어서 일하면서도 책임감도 훨씬 커지고 저는 또 성남 시민들 홍보관에 많이 오시라고 짜장면씩 주말에 항상 없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전에는 조금 불만이 있었어요. 저도 주말에 쉬고 싶고 아이와 함께 쉬고 싶은데 주말에도 근무를 하는데 대신 주중에 대체휴무를 하러 쉴 수 있습니다. 네. 정규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불만도 없어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성남 시민들한테 성남 시민인데서 고맙고 행복하고 사장님 항상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 하시는 제가 성남 시민이 되어서 성남에서 일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또 정규직이 돼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게 저 하나에만 그치지 않고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서 김한기 대표님께서도 더 노력해 주셔서 저같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모르고 왔지만 소문 기분이니까 이제 이런 게 정말 집에 가서든 아니면 사무실에 가서든 정말 좋은 추억이고 경험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정보문화센터 관리과에 여기는 저희는 이제 사업소로서 성남 여성문화회관 경력 단적 여성이 20대에서 60대 많게는 70대 어르신들까지 와서 취미 문화 교양 강좌라든지 아니면은 직업 훈련, 창업에 관한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되었을 때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불안감에서 고용에 대한 불안감에서 이제는 책임감으로 많이 중점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강생들이 이 경력 단절이 오래되다 보니까 자신감도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전까지는 공무원들과 막상 이렇게 대하는 것보다 저랑 많이 대한 업무적으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어가는지 아니면 그런 기회가 도민들한테도 또 올 수 있는지 그런 의문 이렇게 의문을 많이 하고요.
그러면 저는 시장님 자랑을 많이 합니다. 명절 때는 그 묘한 기류가 있어요. 선물 세트를 주는 사람이나 받는 입장에서 주시는 분들은 미안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고 받는 입장에서는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알게 모르게 명절이라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런 급여라든지 그런 게 이제 동반이 돼요. 근데 이제 신분이 바뀌면서 그게 많이 이제 없어지고 저희들도 당당하게 급여를 받기 때문에 그 점이 제일 현실적으로 많이 좋아요. 네. 물론 복지 포인트도 많이. 복지 소장님이 잠깐 카드 포인트라고요. 복지 포인트. 성남시가 다른 지자체에서 실천하지 못한 일을 선도적으로 좋은 이 신뢰를 보여주신 것이 우리 사회 전반에 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께 큰 희망을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역시 그 성과라는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것 같아요. 사실 똑같은 일을 하고도 똑같은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차별 상황은 빨리 해소될수록 좋은 것이지요. 또 그 외에도 여러 번 말씀드리니까 이제 불안이 책임감으로 바뀌었다.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효율 면에서도 더 제고될 수 있었다.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또 민원인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근데 무엇보다 여러분 오늘 만나뵙고 제가 느끼는 것은 여러분의 표정이에요. 정말 축하하고요. 이 성남시의 예가 전국의 지자체에 좋은 모범 사례로서 소개되고 또 지자체 장들께서도 망설이고 걱정이 많으신 분들께 우리 이재명 시장님의 결단이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반갑습니다.